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저번 주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제 2026 입시 계획안 계속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제 중경외시하고 네. 그리고 관동 홍수까지 한번 우리가 좀 볼까 합니다. 우선 중앙대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모집 기준 했을 때 전형이 4개예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그 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는 CAU 융합형 인재하고 CAU 탐구형 인재, 여기 크게 4가지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요사항이 병정점에서 일단 첫 번째로 언급해야 되는 건 여태까지 동일하죠. 이게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1에서 7호까지는 마이너스 10에서 100점 정도 감점을 하고요. 8하고 9호는 아예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앙대 우리가 전형에서 얘기할 때 다른 학교들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능 최저에서 이 영어에 대한 반영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이제 1등급하고 2등급을 동일한 1등급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럼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2합 뭐야? 그럼 2합 6도 가능한 소리네요. 영어까지 치면. 영어까지 만약 기준으로 하면은, 영어는 2등급까지는 무조건 1등급으로 인정을 해준다. 요게 이제 중앙대 수능 최저에서 가장 독특한 좀 방식이긴 해요. 요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올해죠. 2025 입시부터 이걸 이제 반영을 해서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입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기 전에는 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생각보다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앙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때 좀 부담이 좀 많이 줄었다? 라고 하는 게 뭐 명확하게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팩트가 아닌가, 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억울한 친구들도 있겠네요. 뭐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영어는 1이었어. 예, 근데 그런 친구는 왜 나랑 2랑 같이 해? 뭐 억울하지 않을까요? 중대 쓰지 마.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억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조건 1등급이야. 수능에서 무조건 1등급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수도 없이 많이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 너는 1등급 정도 실력 되는데 살짝 그날 삐끗해서 2등급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같은 동급으로 봐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지역균형을 보시면 최저가 3합 7이에요. 네. 국수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그럼 3합 7이면 상당히 좀 높은 최저라고 보는 게 맞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제 3합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을 보면 위에 있는 학교가 성균관대, 네. 이제 서강대,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시는 요 중앙대, 밑에 있는 학교 기준에서는 시립대, 그리고 더 밑에는 홍익대까지가 이제 3합 라인을 보는 게 맞죠, 연고대를 빼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앙대가 딱 그 중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중앙대가 기존에 1등급, 2등급을 이제 차이를 뒀을 때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3합치를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좀 그렇게 제한적이었어요?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우리 학교. 왜냐면 동일한 조건에는 이미 윗상 학교들이 있어. 그러면은 3합치를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수시 전형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일단 중앙대 쓰겠지만, 그렇죠. 중앙대가 1번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위에 2장을 쓸 거란 말이야. 성균관대하고 서강대를 쓰겠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도 이제 수능 최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균관, 서강, 한양을 쓰고 그 다음 중앙대를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3합 7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 아슬아슬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3합 라인에 3장을 쓸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2합 라인을 내가 쓴다. 근데 2합 라인에는 중앙대가 대체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경희대. 그렇죠. 그리고 한국외대, 인문계열로는. 만약 그렇다고 하면 누가 그 리스크가 큰 3합을 4장, 5장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최소 한두 장은 종합을 쓰겠죠? 그러면 실제로 한 4장 정도가 교과 전형을 쓸 거예요. 근데 내가 윗상에 있는 학교를 쓸 거야. 그러면 똑같은 3합 7이야. 그러면은 누가 중대 씁니까? 일단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노리려고 하겠죠. 나 좀 까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앙대에서 이거 우리가 3합 8로 낮추긴 좀 뭐해? 지금 이거는 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3합 8이면 홍익대와 같아지거든? 그렇게 갖고 2합 라인 가는 게 나은데,
이 앞라인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얘네가. 그러니까 약간은 좀 제 개인적 생각에는 꼼수죠. 그러니까 영어는 1등급, 2등급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해도 그게 인원이 엄청 많지 않아요. 실제로 2등급이라고 해도 절대평가지만 11%, 12% 정도에 항상 끊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 그 정도 되는 애들 아닌가?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영어를 꼭 1등급으로 제한둘 필요가 있을까? 영어는 2등급까지 해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3합7이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애들도 한번 모아보자.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합 7.5 정도가 돼 있네 이게. 뭐 그런 느낌이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성균관대, 서강대를 써야 되는 학생 중에서 3합7이 영어 1등급 기준에서 맞춰야 되는 리스크가 큰 애들 상황에서도 저라면 이렇게 조합할 거예요. 기존 같으면은 성균관, 서강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성균, 서강을 쓰고 중앙대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성균관대 쓰고 중앙대 쓰겠죠. 내가 한 등급 삐끗해도 중앙대는 개탈 수 있잖아. 내가 서강대 쓸 거야. 그럼 한 등급 삐끗해도 내가 중앙대 개탈 수 있잖아. 왜? 그 정도 내신 등급이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중앙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줍줍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부담을 줄이되 영어에서 수능 조금 삐끗한 것까지는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대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중앙대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줄 세울 필요는 없다. 국어 수학에서 우리가 줄을 세울 건데 왜 굳이 여기 영어까지 줄을 세워? 우리가 연고대가 아닌데?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져. 그러니까 지원 자격을 보면 고교별이 20명. 맞네. 상당히 많은 맞네. 인원을 지원시키게 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철저하게 저는 이게 계산된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앞에서도 잠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중앙대 입학처에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어떤 입시 결과나 영어 등급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허용폭을 동일하게 둬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탐구를 각각을 다 수능 최저에 조합할 수 있게 해준 거랑 마찬가지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머리를 잘 썼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전략으로 사용하기에 중앙대를 약간 그 디딤돌 같은 징검다리 중간에 있는 돌처럼 활용하기가 되게 좋다. 그러면 중앙대 입장에서도 수시에서 생각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겼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교과 30%가 들어가는데 이제 출결이 10%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 최저는 좀 더 높아요. 3합 6. 그래서 지역균형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점, 이 정도만 좀 인지해 주시고 이 다빈치 캠퍼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거기는 이제 최저가 2합 6. 2합 서울 캠퍼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요거는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고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합형 탐구형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융합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일반고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했다. 네. 기존에는. 그리고 탐구형이 이제 뭐 특목이나 요쪽 학교 애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괴되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이 서류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융합형. 만약에 내가 서류도 자신이 있는데 거기에 면접까지도 나는 더 잘 볼 수 있다. 그러면 탐구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대까지는 내가 뭘 못하니까 이렇게 도망간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서류형을 훨씬 선호합니다. 왜냐면 면접까지를 반영을 해서 보게 되면은 좋든 나쁘든 수능 이후라 하더라도 또 면접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서류형 위주로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하게 그래도 여기서 좀 방점을 찍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면접까지 이제 더 추가하는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형과 면접형이 장단점이 명확하지만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저는 장단점보다는 서류는 기본 여기에 내가 면접까지 더 자신 있냐 아니면 난 서류로 오케이 요 정도의 느낌이지 난 서류가 정말 잘 되니까 서류 이런 느낌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대신 이제 의학부 같은 경우에는 CA 융합형 인재에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면접 30%가 반영이 되고
원래는 면접이 없다가 내년부터 의학부 면접이 생긴 거예요. 이제 신설된 거다 보시면 되고, 영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도입돼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처음 도입됩니다. 2함 6이라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영화 전공은 수능 최저를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앙대 영화 전공이 일반고 학생들이 가기보다는 실제는 이제 뭐 예고 그렇죠. 이쪽 계통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그쪽에 이미 일하고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실기 중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수능 최저를 이제 도입했다는 건 상당히 좀 파격적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입시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2함 6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녹록치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중앙대 정시 모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수능 위주고요. 수능 100%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군은 가군, 나군, 다군에 이제 퍼져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이죠. 작년까지는 이제 다군의 왕자. 양이었죠. 그렇죠. 네. 다군에서 이제 중앙대가 제일 높았는데 이제 올해 성균관대가 들어오고 내년에는 이제 서강대가 들어오고 네. 하는 식으로 이제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다군에서의 이제 포지션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게 중앙대 입장에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한번 말씀을 그렇죠. 드렸어요. 네. 결국에는 올만한 애들이 오게 됐다. 왜냐면 기존에는 다군에서 중앙대를 붙은 애들이 오래 있지 않아요. 왜냐면 원래 그 학교를 썼던 애들이 아니고 결국 대안으로 쓴 게 다군으로 중대를 썼던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반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군의 중앙대 오는 친구들 중에서 반수하기가 쉽지 않죠. 그쵸. 위에 있는 네. 상위권 대학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다군에서도 중앙대에 안착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포진될 수 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중앙대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은 동일하게 적용이 네. 됩니다. 경희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경희대 우선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은 전형 총점에서 감점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량평가로 다 계산을 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에서는 학폭 4.5 이상은 추천 불가예요. 아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은 알고 계신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원 자격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추천 인원의 고겹을 5%가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인원 제한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이 일단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 제한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과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과 종합평가라고 해서 30%의 이제 서류평가 형태의 방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인원 제한이 풀리면은 일반고 기준에서도 2등급 중반에서 심하면은 2등급 후반까지도 과감하게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 다만 그 등급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원하는 폭은 분명히 더 많이 늘어날 것처럼 보여져요. 수능 최저는 2하고 5입니다. 그리고 한국사 5등급, 그리고 예체능은 한계 3등급이고요. 의예, 한의, 치의, 약학 여기는 3합 4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특징은 뭐냐면 탐구 2과목 기준이라는 게 조금 유니크하죠. 여태까지 다른 학교들은 그래도 뭐 탐구 1과목 기준 이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이제 아주 최상위권 대학들을 빼면은. 그런데 일단은 탐구 2과목 기준이다. 일단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이제 면접 30%를 반영하는 다단계 전형이고 일반적으로는 3배수거든요. 네. 1단계. 근데 이제 의학학 여기만 4배수 모집을 하고 의예, 한의, 치의, 약학만 수능 최저. 지역균형과 동일한 3합 4라는 수능 최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 옆에 말씀드렸죠? 내년부터 신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원래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수능 최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수능 최저가 들어오면서 내년 입결이 상당히 변동폭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 실제로 이제 경희대 의예 한의 치의 약학에 대한 입시 결과 컷을 기존 데이터하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내년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변경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지역균형의 교과 반영에 이 교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네. 자연계열은 국영수 과라고 하는 계열별 교과목만 내신에 반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전 과목 다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큰 변동폭이 생겨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탑10이라 불리는 요 라인에 있는 대학 중에서 계열별 교과를 반영하는 유일한 대학이 경희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희대가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 과목을 골고루 1등급은 아니지만 계열별로만 계산하면 딱 1등급 대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경희대가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었어요. 왜냐면 여기를 떨어지면은 거의 건국대, 동국대 라인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그쵸. 근데 거기는 또 최저가 없다 보니까 변수가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경희대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윗상에 있는 학교를 쓰고 싶은데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친구들한테는 결국 경희대가 타겟팅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최상위권 대학들과 같은 국영수, 사, 과, 한을 전교까지 다 똑같이 반영하겠다. 인문, 자연은. 이렇게 되면 2학년에 지금 뭐 1학기이긴 하지만 중간고사가 끝난 학생들 입장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약점이 되는 과목은 어떻게 보면 과감히 버리고 가는 이유가 경희대라고 하는 어떤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 부분의 경우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1학년 때 만약 조금 억울해졌다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멘탈 나갈 수도 있어. 복구가 안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네. 예, 그걸 하려면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노력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에 시험 때 운이 엄청나게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실력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변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워요.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를 차라리 이 전년도부터 미리 어느 정도 언지를 주고 갔어야죠. 1학년부터 세팅을 할 수 있게. 그쵸, 근데 그게 조금 안 된 게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 야, 그러니까 이제는 다 잘하는 애들 와라 이거네. 그냥 이제는 진짜 그 계열별이라는 단어가 없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목도 계열별이 의미가 없고, 솔직히 이렇게 치면은 일반고 기준에 했을 때 과중고도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특목이라 불리는 학교들에게도 분명히 여파가 갈 거예요. 그렇죠. 최소 외고는. 그렇지. 외고는 여파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아예 예전처럼 정말 올 평준화된 일반고 시스템으로 갈 거냐. 뭐 지금도 평준화라고 하지만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그쵸, 있잖아요. 뭐 그쵸. 자사고도 있고, 네. 뭐 과중고도 있고, 뭐 무슨 고도 있고, 뭐 과목별 거점 학교라는 그치, 것들이 있지. 조금씩 있잖아요. 네. 특색을 갖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 특색이라는 게 기존 입시,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까지 입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좀 학생부 종합교육이 유리하게 작용이 됐었는데 2026 제가 입시를 상위권 대학들만을 지금 보고 있지만 좀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이미 종합전형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골고루 잘하는 애들을 더 선호하는 이 경향이 점점 세져 보이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 교과도 점점 좀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조금은 약간은 자기의 단점을 좀 갖고 있지만 강점이 극대화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솔직히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경희대가 뭐 이렇게 하겠다 하니 뭐 어쩔 수 없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학생들이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특히 이 부분은 이제 기말고사하고 또 연계가 되는 거니까 기말고사 준비하실 때 기존에 조금 약점이 됐던 교과목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등급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논술 100% 그리고 이제 최저는 2하 5 그리고 체육 계열은 1개 3 네. 그리고 의예 한의 치의 약학은 3합 4 여기도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 전형 청점에서 감점 처리. 이제 정시 모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정시 모집도 전형 1000점에서 감점을 합니다. 그리고 가군하고 나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수능 100%예요. 근데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반영 비율이 바뀌었어요. 요게 이제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희대는 수능 반영 비율을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체계열 크게 4개 계열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인문계열은 국어 35, 사회계열은 국어 30, 수학 30으로 비중을 가장 많이 뒀고요. 네. 자연계열은 이제 수학 35, 그리고 예체능은 국어가 50, 탐구 30, 영어 20에서 세 과목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 인문계열은 국어를 40% 반영합니다. 국어의 반영률을 높여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것만 높인 게 아니라 수학도 25% 높였어요. 높였네요. 근데 이렇게 높이려면 탐구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탐구도 35%예요. 그럼 영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기존에는 반영 비율을 15%로 두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가산점으로만 처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영어는 감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반영 비율을 빼버렸어요, 영어를.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을 하나씩 훨씬 더 올렸구나. 높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수탐의 중요도가 훨씬 높아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어가 감점인데 3등급 이하 붙어요. 그럼 1, 2까지는 똑같이 보는 거래요? 1, 2등급은 다 만점 주는 거예요. 만점 주고. 약간 중앙대에서의 중앙대 최저에서 네. 1, 2등급, 1등급 쳐주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여기는 수시에서는 안 하는데, 정시에서는 3등급 이하부터 감점하겠다. 그럼 1, 2등급까지 우리 만점 주겠다. 그러면 실제로 영어가 변수가 없는 거야. 경희대 정도 근데 경희대 쓰는 정도면- 애들은 최소 영어는 2등급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 쓰거나, 아. 심하면 3등급이거든. 그러니까 감점으로 그냥 뭐 솔직히 의미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감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지금 다른 학교들도 제가 느낌으로 지금 봤을 때 영어를 이제는 진짜 절대 평가에 맞게 쓰는 것 같아요. 반영 비율을 아예 안 두려고 해.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아예 영어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들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1등급, 2등급이 무슨 차이가 있지? 어차피. 그리고 심하면은 3등급까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수능에서의 접근 방식이 내신에서의 접근 방식과 너무 많은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영어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죠. 어떤 분야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수능에서만큼은 영어에 대해서 일단 대학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차피 급이 되는 애들이 지원하는 학교야. 그러면 영어는 기본빵 이만큼을 하는 애들일 거라고 그냥 전제를 깔아놓고, 그런데 거기에 왜 반영 비율을 둬서 아깝게 여기에 점수를 분산시키냐. 그럴 거면 진짜 요즘 가장 이슈적이라고 하는 국어, 수학, 탐구에 확실히 그냥 점수 부여를 더 하자. 어떻게 보면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국수탐을 정말 잘하는 애들이 훨씬 유리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어는 기본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영어에 대해서 실제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도 대학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한번 영어를 진짜 수능에서 한번 확 뒤집어 버리면 이거 진짜 난리 나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게 상위권 대학들의 어떤 그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경희대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어 40% 반영이 어마어마해 보잖아요. 자, 사회계열 보세요. 국어하고 수학을 합쳐도 70%예요. 네. 35, 35. 자연계열 수학 40%. 그런데 탐구로 35%. 예체능 계열은 더 심합니다. 영어를 아예 빼버렸어요. 기존에 영어 20% 반영을 했잖아요. 영어를 빼버리고 국어 60에 탐구로 40으로 줍니다. 야. 그럼 예체능은 아예 영어는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어 9등급 나와 상관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정시잖아요? 네. 수능 100이잖아? 진짜 국어하고 탐구만 두드러 파면은 그렇지. 경희대를 그치. 굳이 인문사회 자연계를 안 가도 안 가도 되는 거지. 예체능으로 간 거지. 그냥 예체능은 일단 경희대 들어가면 그렇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시에도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면 국어 60에 탐구 40이야. 예를 들어 국어 한 2등급 나온다. 만약에 수능에서. 그리고 탐구가 뭐 예를 들어 두 과목 평균이긴 하지만
만약에 1, 3 정도 찍어서 아니면은 제가 볼 때 2, 3도 나쁘지 않다. 진짜 그 정도 찍는다? 야, 무조건이다, 무조건.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냥 내가 영어 9등급에 예를 들어 수학 진짜 바보다. 그러니까 이게 예체능 애들을 위한 이 경희대의 정시 반영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인문계 애들 지원해라. 정시는 이 코드라고 보는 게 맞죠. 문과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할 만하거든. 그치. 수학도 필요 없어. 영어도 빼준대, 심지어. 국어하고 탐구만 반영해준대. 60, 40이야. 저는 내년 우리 문과 학생 여러분 중에서 수능에서 국어 1등급 나온다. 내가 수학은 5, 6등급 나온다. 저 경희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과는 예체능 과 많으니까 그죠? 아, 예체능에 디자인 계열 학과를 가면 됩니다. 누가 꼭 음대, 미대 가라는 게 아니라 디자인 계열이 전부 예체능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해볼만 하죠. 요즘 디자인 계열은 복합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디자인 계열이에요. 꼭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적 방식에서 정시에서도 이런 약간 꼼수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판형 방식을 딱 봤을 때 이게 누가 예고 애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합니까? 이거는 예고 애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진짜 문과 애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문과 애들. 인문계에서 국어 잘하는데 수학 안 되는 그치, 친구들한테는 많죠. 너무 매력적이란 말이야. 이 경희대 정시는 부담이 없잖아. 아 심지어 영어도 빼줬어. 어? 수학도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학 영어를 빼고 경희대를 갈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거 아마 경쟁률 엄청 치열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연 계열은 과학 탐구에 대해서는 과목당 가산점을 부여해서 두 과목이면 곱하기 2 네네. 가산점이 된다는 거. 한국외대 한번 볼게요. 한국외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학교장 추천, 두 번째 논술, 그리고 세 번째 학생부 종합 서류, 그리고 네 번째 학생부 종합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네 가지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뀐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간략하게 전형들만 소개해 드릴 건데 학생부 교과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고교별 20명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외대가 서울캠하고 그쵸. 예, 글로벌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각 캠퍼스마다 10명씩 따로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울 캠퍼스는 고교별 10명까지인 10명이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 2025년 1월 그러니까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교과 100입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가 2합 4예요. 2합 4인데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2합 4예요. 그러니까 경희대 2합 5의 느낌보다 솔직히 한국외대의 2합 4가 훨씬 난이도가 조금 더 낮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경희대는 탐구 두 과목 평균이에요. 네. 두 과목 평균이 2합 5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단 한 과목을 기준으로 2합 4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대하고 경희대 중에 어느 수능 최저의 난이도가 높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희대의 이제 수능 최저가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학생들의 이 탐구 준비하는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기준을 잡아서 좀 보시면 좋고 글로벌 캠퍼스는 이제 한개 3등급. 논술은 논술 100%고요. 이제 LD, LT 얘네만 최저가 2합 3. 2합 3이면 진짜 세죠. 2합 3. 그리고 일반적인 서울 캠퍼스는 똑같습니다. 2합 4. 글로벌 캠은 한개 3.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은 1호부터 9호까지 있잖아요. 호수에 따라서 총점에서 감점. 최대 100점까지 감점하는데 학교장 추천은 지원 아예 불가입니다. 기록이 있으면 1호라도 있으면 지원 불가입니다. 서류형하고 면접형 이제 두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류형은 서류 100, 그리고 네. 면접형은 1단계가 3배수인데 보시다시피 면접이 무려 50%입니다. 면접 반영 비율 굉장히 높은 학교고 이거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도 면접형에 같이 제가 포함시켜 놨어요. 동일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정시 전형 대해서 얘기하면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이제 수능 100%입니다. 네. 동일하게 학폭은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외대는 크게 바뀐 게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전형 정도만 확인하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학생들만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시립대는 일단 수시 전형 기준하면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랑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1, 학생부 종합 2, 크게 네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지역균형 선발, 이게 추천 전형이죠. 고교별 10명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이후 재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교과 90인데 교과 정성평가 10%랑 서류평가 요소 10%가 들어왔어요. 근데 요게 2026 내년 입시부터 들어온 거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아니고. 올해까지는 원래 교과 100이에요. 100. 네. 변경사항인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뭐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신 컷에 조금 변동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수능 최저는 이제 3화 8. 국수영탐 한 과목 기준이고, 이제 학교에 지금 입시 계획안에 보면 정성평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성취도 보고, 교과 이수 보고, 세특 보겠다. 다 본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는 게 교과 이수. 교과 이수? 네, 교과 이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울시립대는 나중에 서울시립대는 모집 요강을 보시면 아시지만, 모집 요강을 보시면 다른 학교랑 틀리게 요 인재상이라고 하죠. 각 모집단위 인재상에 어울리는 중요 교과들을 적어놨어요. 우리 학과를 오려면 어떤 과목들을 잘해야 된다는 걸 인재상에 명시해놨어요. 뭐 예를 들면 컴퓨터학과는 물리와 뭐 수학을 무조건 물리, 수학,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시립대는 솔직히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 교과 이수를 일단 1순위로 삼고 성취도나 세특 내용을 보시는 거를. 그러니까 교과 이수를 일단 1번으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를 확인하려고 볼 수도 있겠네. 그쵸? 네. 그래서 종합전형에서는 이미 그렇게 오픈해서 얘기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논술 전형도 기존에는 교과 30% 반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줄였습니다. 논술 80%에 교과 20%. 그래서 시립대가 원래 논술 전형 쓰면 한 4등급 초반대 학생들 아니면 3등급 후반대가 많이 썼어요. 근데 아마 그거보단 내신 등급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명시하진 않았는데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다 라고 일단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제 내년 모집 요강 때 정확히 오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은 크게 두 개예요. 종합전형 1은 면접형이에요. 면접이 50% 반영. 그리고 2는 서류요. 서류 100% 반영을 하는데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아마 올해 2025 서울시립대 모집 요강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기재 내용들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셔도 무방할 거다 보여지고 있고요. 정시 또한 바뀐 게 없어요. 가군, 나군, 다군에서 다 모집을 하고 있고 수능 100% 전형이다. 그래서 뭐 상위권 대학 중에서 오늘 보고 있는 대학 중에 뭐 외대하고 시립대는 크게 바뀐 건 없다.